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 윤석호입니다. 반도체공학 3주차 과제, 3주차 강의 내용 요약 및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2주차 강의 내용에 의해서 드리프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드리프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캐리어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QPV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때 벨로시티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QPUPE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QNV 마이너스 QNV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벨로시티가 마이너스 UN 모빌리티와 일렉트론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총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이제 홀과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를 합친 값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컨덕티비의 정의에 의해서 커런트 덴시티와 일렉트릭 필드는 컨덕티비티 사이에 두고 이런 관계가 있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QN, UN 플러스 QPUP라는 값은 컨덕티비티 값이 되고요. 그리고 레지스티비티의 정의에 의해 레지스티비티는 1 바의 QPUP 플러스 QNU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본 메커니즘은 디퓨전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이것은 이제 캐리어 농도 차이에 의해 캐리어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캐리어가 많이 몰려있는 곳, 캐리어 농도가 높은 곳에서 캐리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디퓨전해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일렉트론은 왼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일렉트론과 커런트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커런트는 오른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홀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오른쪽일 때 홀은 왼쪽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 차이에 기인하여 우리가 이제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호 차이는 이제 캐리어의 방향 차이로 기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dn과 dp는 디퓨전 컨스턴트 코에피션트라는 값인데요. 이는 추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토탈 커런트는 드리프트 커런트 플러스 디퓨전 커런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볼티지와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일렉트론의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그리고 포텐셜과는 반대 방향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감소할 때 오히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일렉트론은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일렉트론 기준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은 에너지 밴드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홀은 반대로 에너지 밴드가 높아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볼티지의 미분값의 마이너스 4로 최한값을 알 수 있겠는데요. 컨덕션 밴드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면 이 음액 값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인데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은 앞서 살펴본 드리프트에서 영향을 주는 모빌리티 그리고 디퓨전에 영향을 주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엔타이 세미컨덕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엔타이 세미컨덕터가 외부의 전압이나 뭐 온도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non uniformly 도핑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에서는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도핑이 높게 돼 있고, 오른쪽에서는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도핑이 낮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도핑 농도 차이에서 이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외부에서 전하를 걸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토탈 커런트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리프트 커런트 그리고 디퓨전 커런트가 서로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n과 p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dn,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모빌리티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라고 하고요. 이걸 드리프트 그리고 디퓨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를 방해하는 스캐터링 메커니즘은 이 식에 의해서 디퓨전도 같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메커니즘은 리컨비네이션 메커니즘입니다. 이퀄리브리엄 상태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N0, P0,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N', P'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토탈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N0 플러스 N', P는 P0 플러스 P'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차지 뉴트럴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N'과 P'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빛을 비추면 예를 들어 빛을 비추면 N'과 P'이 일렉트론과 홀이 페어로 생성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빛이 사라지면 다시 이 추가로 생성된 게 없어지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그런 과정을 리컨비네이션이라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컨비네이션 레이트는 타오 n분의 n' 또는 타오 p분의 p'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타오라는 것은 리컨비네이션에 사용되는 캐리어 라이프 타임을 의미합니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은 트랩 덴시티에 반비례하게 되는데요. 이 트랩 덴시티라는 것은 컨덕션 밴드 그리고 밸런스 밴드 사이에 밴드 갭 에너지 구간 안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얘는 이제 금속 불순물에 의해 생깁니다. 그래서 금속 불순물이 많으면은 트랩 덴시티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트랩 덴시티를 이용해서 이제 일렉트론이나 홀이 좀 약간 밴드 간에 이동을 하기 쉬워지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컨비네이션 레이트가 훨씬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자에서는 리퀴지 커런트가 증가하는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 시에는 임퓨리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리컨비네이션 메커니즘에는 밴드 투 밴드 리컨비네이션, RG 센터 리컨비네이션, 오제 리컨비네이션 등이 존재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실리콘에서는 RG 센터 리컨비네이션과 도미넌트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밴드 투 밴드 리컨비네이션은 실리콘의 경우 인더라이트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이 밴드를 그냥 뛰어넘는 리컨비네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동량 또는 이제 웨이브 팩터 K의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제 리컨비네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만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RG 센터 리컨비네이션이 도미넌트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세스 캐리어의 이제 컨센트레이션의 이러한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N''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보다 작다는 것은 이제 리컨비네이션의 기준을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n보다 작으면 dn분의 d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발생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N''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액세스 캐리어가 추가로 생성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너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식에 의해 dn''분의 dt는 0보다 작아져서 이후에 리컨비네이션이 발생해서 원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쿼시 페르미 레벨이라는 것인데요. 쿼시 페르미 레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이용해서 일렉트론 그리고 홀의 농도에 대한 식을 세워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컨스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식을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해 쿼시 페르미 레벨이라는 개념을 고안했고 이러한 쿼시 페르미 레벨은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사용했던 n과 p에 대한 식의 EF 대신 EFN 그리고 EFP라는 값을
대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PN 정션에 대한 챕터 4 내용인데요. PN 정션은 이제 P타입과 N타입 세미컨덕터가 서로 붙어서 생겨내는 메커니즘이고요. P타입 सब스트레이트 위에 N타입 이제 도펀트들을 이온 임플란트하는 공정을 통해 층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N 리전 그리고 P 사이드 리전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P 사이드 리전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디프리션 리전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일렉트론은 이제 N에서 P로 이제 디퓨저에서 이동하게 되고, P에서 N으로 홀이 디퓨저에서 이동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는 일렉트론과 홀이 리컴비네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프리션 리전에서는 일렉트론과 홀 없이 오직 우리가 넣어준 도펀트들이 이온된 상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된 액세스 캐리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플리전 리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인해 이제 빌트인 포텐셜, 그러니까 N과 P 사이드 간의 포텐셜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N 사이드 리전에서 그 식을 이전 식으로 세울 수 있고요. P 사이드 리전에서는 N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간의 거리를 N 사이드에서 QA, P 사이드에서 QB라고 했을 때 A와 B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은 이제 Q분의 KT, Ln NI 스퀘어분의 NAND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실리콘의 경우 0.7V에서 0.9V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포화송 이퀘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포화송 이퀘이션은 가우스 법칙에 따라 이제 유도되는 식인데요. 가우스 법칙에 따라 이제 어떤 특정한 서페이스가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면적보단 값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이제 1차원 x만 있는 1차원에 대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의 미분값은 입실론분의 이제 컨덕티비티가 아니라 이게 단위 부피당 이제 캐리어의 농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화성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볼티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캐리어들의 농도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포화성 이퀘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3주차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